안녕하세요. 암 연구하는 한의사 남여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트리세녹스라고 하는 항암제 주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트리세녹스 또 아스트리주 두 가지 백혈병 치료하는 주사제인데요. 이 특징과 또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항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세녹스라고 하는 애는 지금 제가 약물 정보를 찾아보니까 삼산화비소라고 돼 있어요. 트리세녹스주 삼산화비소. 상품명으로는 이제 트리세녹스인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어떤 형태학적인 변화, 또 DNA를 그 암세포 안에 있는 DNA 단편화를 일으켜서 급성 전골수구 백혈병 세포, APL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기전을 이용을 해서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또 PML, 알파, 융합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분해하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런 관해 유도, 그러니까 백혈병의 관해를 유도하거나 또 공고요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용 방법은 하루에 한 번, 한두 시간에 걸쳐서 정맥 주사로 이제 수액제로 맞는 이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약이 모든 항암제가 그렇지만 이 약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특히 이 약의 한 30%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부종이라든가 빈맥, 피부의 염증이라든가 가려움증, 또 고혈당증이나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흔히 호소하시는 복통이나 설사, 구역, 구토, 인후통, 피로감이나 불면증, 감각 이상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관절통도 있고 기침, 호흡곤란, 발열, 또 혈구수의 감소, 백혈구라든가 적혈구,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작용은 한 30% 이상의 환자에게서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10에서 29%의 환자에게서는 또 APL 분화증후군, 발열이라든가 호흡곤란이나 체중 증가, 폐치문, 흉수, 심낭액 저류 이와 같은 APL 분화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들, 또 흉통이라든가 저혈압, 땀이 난다든지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또 체중이 증가하거나 식욕이 부진되거나 감소하거나 질에 출혈이 있다든지 빈혈이나 분화증후군, 열성 호중구 감소증, 간기능장애, 단순 포진 감염. 사실 이런 부작용들은 이렇게 쭉 나열되지만 사실 모든 부작용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크게 많이 보여지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것이고, 또 사소하게 또는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트리세녹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또 아시트리주, 그러니까 트리세녹스나 아시트리주는 둘 다 이런 백혈병, 구수성 백혈병 이런 거에 이제 쓰는 항암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성분이 삼산화비소, 우리 흔히 비소라고 하면 추리소설 같은데, 또 이제 우리 역사물 같은데 흔히 이제 독극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독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비소 성분 자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죠. 그거를 화합물의 형태로 투여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특별히 트리세녹스나 아시트리주와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독성 성분의 양면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비소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스 시대부터 이런 비소를 이용을 해서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했었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0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파울 에hr리히 과학자가 있죠. 화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자가 매독 치료제인 살바르산 606이라고 하는 그 약을 비소 화합물을 이용해서 최초로 이제 화학요법을 활용한 합성 이제 약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이 그 당시에 창궐하고 있었던 매독, 다른 방법이 전혀 없던 이 매독에 대한 치료제로 이 비소 화합물을 이용해서 매독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지금 비소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그런 독극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이걸 가지고 매독 치료제로도 쓰고, 지금 현재는 트리세녹스나 이런 아시트리주 같이 삼산화비소 성분의 그 항악성 종양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광해군의 학질을 치료할 때 우리는 이제 비소라기보다는 비상이라는 말이 아마 더 익숙할 수 있는데 비상을 이용해서 광해군의 학질을 치료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독극물 또 어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색깔도 없고 또 냄새도 없고 또 맛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화학 무기라든가 또 독극물, 독살 물질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비소의 특징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고 원래 이 비소는 불용성이고 독성이 약한데 이게 비소 화합물은 수용성이면서 아주 유독한 성질을 좀 가지게 되고 우리 흔히 살충제라든가 무슨 그 도배지 또 도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페인트 그다음에 뭐 석탄 연기라든가 전기 제품에 도금을 한다든지 배기가스에도 있고 사실은 자연계에도 흔히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들이 그 고농도로 인체에 영향을 끼쳤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비소 성분에 굉장히 고농도로 노출이 됐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 뭐 기능 저하라든가 두통이나 발열과 같은 그런 증상 또 혈액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변화 혈액 성분들이 이제 변할 수 있고 또 이제 장에 위장관에도 영향을 끼쳐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뭐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 또 감각의 문제들 통각을 못 느낀다든지 또 심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부작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부작용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소 자체로는 사실 발암성 1군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체에 이런 이제 비소가 유입이 됐다고 하면 자연적으로는 한 24시간 내에 소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배출이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들을 배출시킬 때 우리 흔히 뭐 셀레늄이라든가 칼슘, 아연 이런 이제 무기질, 미네랄과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B12 뭐 이런 것들도 음식으로는 뭐 마늘이나 계란이나 콩류 같은 뭐 이런 음식들이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비소의 양면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소는 굉장히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비소를 화합물로 삼산화비소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천지산 같은 경우에는 삼산화비소가 아닌 육산화비소의 화합물의 형태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약들을 결합을 시켜서 한약재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고형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암의 종류들에 적절하게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항암제 워낙 그 종류도 다양하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을 진단받고 쓸 수 있는 표준치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할 때 그 항암제의 종류가 화학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표정항암제 또 면역항암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암세포가 처음 생겨서 그것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분화가 되고 했을 때 검사상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을 만한 조직학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질 만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제 제거 방법뿐만 아니라 항암 또 방사선 치료라고 했을 때 암이 더 이상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는 이제 사이즈를 더 줄이거나 뭐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치료로 만약에 이제 이 암이 치료가 된다고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항암제라고 하는 방법들을 쓸 필요가 사실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약제라든가 방법들로는 사실 잘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가 워낙 또 똑똑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회피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이제 기전들을 가진 약제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독성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런 이제 암과 관련한 어떤 치료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치료의 이제 효과를 보고 당연히 치료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부작용이라든가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현재 암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진단을 받은 그 암이 어떤 상태고 또 적응할 만한 어떤 치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권위 있는 의료진의 어떤 뭐 치료 가이드라든가 치료 방법들을 당연히 따르고 또 선택을 해야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또 환자와 그 보호자 입장에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통계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서칭만 잘 해도 이 암에 대한 통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받은 그 암의 종류, 그 다음에 암의 병기, 뭐 1기든 2기든 3기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확률 안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어떤 표준 치료라고 하는 방법들로 과연 얼마만큼의 치료 효과가 있을지 상대 뭐 5년 생존율도 있고 5년을 생존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재발이라든가 또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게 결국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거죠. 그러면 그 암이 발병이 되고 발견이 되기까지 사실은 무수한 시간 동안 몸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했을 텐데 그 작동에도 불구하고 암이 발병이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암이 발생할 만한 환경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게 근본적인 치료, 재발을 방지하고 또 전이를 방지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결국은 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당연히 독성이 있죠. 네, 그 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뭐 트리세노스라든가 아스트리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암제로 주사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그 트리세노스나 아스트리주는 3산화비소 화합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방 항암제 같은 천지사는 6산화비소 화합물로 주로 이제 그 핵심 항암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크게 일반적인 그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일반 화학 항암제나 뭐 표적 항암제, 명확 항암제 이런 항암제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우리가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항암제 부작용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로 우리 천지산 같은 경우에는 항암 효과, 예를 들어서 신생혈관을 억제를 한다든지 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하는 또 이제 그 다른 항암제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병행요법으로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병행을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내가 만약에 항암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오늘의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